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가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가 각각 75대 25로 산정된 가운데 양사가 합병 허가를 받게 되면 가입자 약 800만 명의 종합 미디어 회사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습니다. 대형 SUV와 친환경차 판매 호조가 실적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올해 미국과 유럽, 중국 등 해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핵심 부품 수주 목표액을 21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미국 FDA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에티코보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받은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 허가로 회사 측은 에티코보의 미국 출시 일정과 판매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소남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계속되는 실적 부진 속에서 3대 지수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분위기인데요. 이번 주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부진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속에서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장 2200선에 대한 이탈과 동시에 오늘장도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 역시나 오늘은 기관의 매도 물량 속에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가면서 1%에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환율 급등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과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번 한 주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1% 하락한 2179.3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사가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0.45% 상승한 44,850원에 현대차는 2% 가까운 하락 속에서 13만 5,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78% 하락한 35만 8,500원에 현대모비스 역시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22만 6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6% 하락한 741포인트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사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7만 4,900원에 마무리가 됩니다. 신라제는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6만 3,400원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57만 1,8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약보합권 마감으로 5만 8,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장에도 오늘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승에 대한 제한과 그리고 하락장에 대해서 앞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양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이탈했었던 흐름보다는 조금은 만회가 됐는데요. 오늘 금요일장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도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어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셔도 하락한 건 명확하게 나오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수급적인 부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오늘은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대량 매도하면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는 상황이었었죠. 뭐 크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상승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다른 대형주들이 상당히 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약했다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도 지수가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약해진 그런 상태고요. 종목들의 흐름도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이나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계속 하락하면은 오히려 이런 흐름이 더 고착화되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해외 증시도 좋지 못했죠. 중국 시장도 역시 하락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었었고요. 또 미국 선물도 약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수를 반등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반등하면서 그나마 지수가 좀 버틴 흐름인데요. 삼성전자의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 자체에도 크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엔 좀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점점 더 고착화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안에서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우리 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하락장으로 이어가다가 장 후반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지수에 대해서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 삼성전자로 풀이가 되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장인 만큼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 핫5 5종목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넥슨 GT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은 키스트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5종목 정말 다양하게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이 5종목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관심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총평을 들어볼게요. 자, 봉주 선생님, 오늘도 정말 다양한 업종군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보통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그 사연이 비슷한 종목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연도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종목들이 움직였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종목들의 추세나 이런 것들 그리고 향후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들 오늘도 꼼꼼하게 좀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일단 뭐 이번 한 주간이 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만큼 지금 올라온 이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물론 실적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실적에 대해서 좀 부진하게 나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뭐 지난번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부진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세대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실적 부분인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사실 뭐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부진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7%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여전히 적자가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이익이 나오긴 하는데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좋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꾸준히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의 어떤 업황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시장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1분기에는 좋지 않겠지만은 2분기 이후 3분기, 4분기가 되면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그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상이라는 것이죠. 실적이 실제로 나와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뭐 1분기 실적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조금씩 그 불안한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오고 결국은 좀 불안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예상했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에 당장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지는 않죠. 3분기, 4분기 이렇게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이 갑자기 확 바뀌려면은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고요. 결국은 실적이 정말 좋아질 만한 그런 그 확실한 모멘텀이라든지 이유 이런 것들을 밝히기보다는 막연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갖다 붙이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유를 뭐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지가 의문이라는 것이죠. 뭐 그래서 향후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고요. 결국은 반도체 쪽에 수요가 회복이 되고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좋아져야 이게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추세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그런 예상이라는 것이죠. 향후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명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세대 사업에 대한 투자 관련한 소식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120조를 투자를 해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협력업체들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그런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R&D나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관련한 어떤 그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것이죠. 반도체 쪽에 엄청난 흐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120조라고 하면은 엄청난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어떤 그런 이슈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20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3년 이상 남아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집행이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은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 내부적인 어떤 그런 변수도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평택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크게 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지는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집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수가 많습니다. 기업 내부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3년 이후 2022년 이후부터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기업이 갑자기 어떤 그 변수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는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좀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미 용인 그쪽 근처에는 집가가 너무 상승했습니다. 땅값이 너무 상승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R&D라든지 또 인프라라든지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 편안한 흐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더해서 도시화 메모리 상장 뭐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다 작용을 했는데요. 어쨌든 주가에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는 12만 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78,600원이죠. 그리고 최근 고점이 82,400원이에요. 비교값이 0.66입니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적정 주가로만 보면 상승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도 저점에서 45%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 볼 수가 있겠고요.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추세적으로 2016년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장기 상승 이후에 중기 하락, 추세가 꺾였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하락한다는 것은 추세가 꺾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다시 또 반등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은 낙폭이 과대한 데 따른 반등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단기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단기에 이렇게 주가가 아주 낮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랬을 때는 단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고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접근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 전환 및 또 분식회계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1분기에 234억 원이 적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발생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실적이 좋지 못한다는 건 좋지 못한 뉴스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동안 어떤 그 흐름은 좋았어요. 매출도 많이 증가를 했고 실적도 흑자 전환을 하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니죠. 물론 바이오 기업들이 흑자가 엄청나게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적자가 나는 부분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R&D에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게 워낙 다반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의 어떤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을 유지를 못했다는 게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괜찮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물론 삼성 측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게 단기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그 흐름이 나왔다는 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분식회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이슈가 있었죠. 이건 악재가 될 만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검찰이나 이쪽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 정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겪었던 원인이 바로 이 회계 관련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관련한 그런 그 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그 심사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계속 커지다 보면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였어요. 주가의 흐름도 그렇지만은 기업 자체적으로 사실 상장에 대해서 이게 상장이 유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불안한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 엄청나게 주가는 이미 상승했다 그랬을 때는 관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정석적인 대응은 아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 전에도 매수를 많이 했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리는 흐름이고요. 어쨌든 최근에 그 흐름 자체는 그렇게 아주 그 부정적인 기업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다시 또 적자 전환하고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자회사죠. 관련한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좀 불안한 흐름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평가됐거나 가격적으로 정말 메리트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전속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그런 것까지 또 관련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면 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금융당국에서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게 상장을 유지시켜준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완벽하게 좋은 흐름이 발생을 하고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위험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가가 계속 변동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94,2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그래서 비교값이 3.59예요. 3배 이상 고평가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자, 보시면 중기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로도 21선 아래에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죠.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조금 약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FDA에서 판매 허가를 줬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어요. 물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할 수는 있겠는데요. 추세적인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반등이 나왔지만은 주가가, 자, 보십시오. 지금 거래 재개되고 나서 움직였던 주가보다 아직도 낮지 않습니까? 흐름이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 기업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강하게 갈 수가 있겠는데 그런 흐름이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낮은 가격에서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역시 저점에서는 아직도 멀리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좀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에 흐름이 좋죠. 매각 관련 이슈로 계속해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과열된 종목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급등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전업 투자자들 그런 분들이 단기로 짧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웬만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게 낫습니다. 급등락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저점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에 계속해서 어떤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매각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매각에 대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적인 어려움이 결국은 가장 우량한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참 조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역시 굉장히 눈물을 머금고 매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채권단에게 자구안을 제출했는데 채권단이 거부를 하면서 결국은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CS증권, 크레딧 스위스 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을 하면서 이런 어떤 흐름이 급물살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채권단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1조 6천억 원을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숨통을 트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에서 4천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매각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매각 관련한 어떤 이슈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여기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M&A 관련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불거진다면 결국은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는 당분간은 주가의 등락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죠.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너무 반등했다 싶으면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하고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잘 못합니다. 상승하고 가면은 무작정 계속 가겠지 하면서 또 매수를 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나가는 종목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매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정적인 종목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그때 접근하면 되니까요. 무리하게 접근하지는 마시라는 것이죠. 어쨌든 급등나가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무리하게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적정 주가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64인데요. 저평가되어 있었죠. 상승하기 전에는 더 저평가되어 있었죠.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큰 어떤 그런 그 적정 주가가 큰 메리트나 이런 것들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 전환을 했죠. 그리고 단기로도 상승입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고점 이후에 조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흐름이 종목들이 급등할 때는 계속 급등하고 또 하락할 때는 계속 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나가는 종목들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면은 안전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락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흐름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SK하이닉스는요, 오늘 2% 내리면서 78,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발표됐던 1분기 실적 부진과 그리고 차세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대응 전략을 이렇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적자 전환과 그리고 분식 회계 의혹 수사 관련돼서도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서 악재성 뉴스가 나왔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이후의 관망과 역시 미보유자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신 만큼 종목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각 주관사가 좀 선정이 됐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로 좀 선정이 됐는데, 자, 미보유자는 단기 대응 가능하지만 현재 과열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주신 만큼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에 속한 2가지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넥슨GT와 키이스트가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넥슨GT는 오늘 8% 넘게 빠지면서 11,6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키이스트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3,6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2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넥슨GT입니다.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에서 인수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죠. 그러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빠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등이 나와주면 적당히 매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루머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그런 또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죠. 24일이었습니다. 디즈니에서 넥슨을 인수할 것이다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결국은 넥슨의 어떤 그 매각 관련한 이슈 때문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루머의 출처가 해외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머의 출처가 중앙일보입니다. 한국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넥슨 측에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루머에 단순히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100%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주가가 다시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매각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동안에는 텐센트라든지 또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쪽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쪽에서 인수가 되거나 아니면 또 대기업 쪽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없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그 가격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 메리트는 없어요. 급등해서 조정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손절도 짧게 하고 수익도 그렇게 너무 길게 보지 않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관련한 루머라든지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적당히 대응하는 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9,1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값이 1.39예요. 좀 고평가되어 있는 흐름이죠. 급등하면서 뭐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는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단기는 21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이날이었었죠. 디즈니에서 인수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어요. 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사실 상한가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번 매수도 해볼 만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탄탄하게 버티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는 한번 접근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없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서 빠지면 손절은 짧게. 왜냐하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는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더 빠지면은 손절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응할 만한 구간이 됐는데요. 최근에 어떤 루머에 있어서는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는 방탄소년단 테마주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접근이 가능한 그런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 나와주거나 아니면 확실히 더 빠지면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접근하셔도 됩니다. 미보유자들은 지금 가격 메리트가 단기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단기로 뭐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그 정도의 가격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흐름이고요. 이 종목은 방탄소년단 테마로 움직이고 있었죠.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 미국, 영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1위를 차지했다.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결국은 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인데요.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메리트는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방탄소년단의 일본 그 매니지먼트를 담당했었던 뭐 그런 업무를 봐줬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테마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팬클럽을 관리하고 있다 뭐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방탄소년단과 연계된 그런 그 사업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테마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에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런 행보가 단기에 짧게 끝나고 말 그런 흐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앨범을 낼 때마다 뭐 빌보드나 이런 쪽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도 필요하죠. 과거에는 그 김수현 관련한 그런 이슈로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가장 핫한 방탄소년단의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리고 활동을 할 때 이럴 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그 포인트를 잡아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목이 움직인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테마주라서 너무 급등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급등했을 때는 조정을 확실히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또 안 가는 상황에서 저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는 미리 선침해하는 것도 한 번쯤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마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또 관련해서 왜 움직이는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뭐 가볍게 접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2,000원이에요. 그래서 비교값이 1.86입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추세를 보면은 중기 상승 전환 됐고요. 당연히 급등하면서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자, 단기는 아슬아슬하게 하락 전환됐어요. 21선 이하로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가 강합니다. 급등을 했었고요. 또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흐름을 잘 관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급등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한 접근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만 잘 활용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해드렸습니다. 먼저 넥슨 GT에 대한 부분은요. 디즈니의 넥슨 인수설 관련돼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단기 대응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키스트는 방탄소년단 관련 테마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신 만큼 두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시각이 10시 37분 지나가면서요.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 본장에 대한 흐름은요. 나스닥이 홀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다우지수 S&P 500이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여전히 실적에 따라서 좀 혼조세를 보였었던 시장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에 대한 개장은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는데요. 개장 전에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GDP 발표가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대폭 상회한 3.2%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는 실적 부진에 대한 여파와 그리고 그 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으로 하락세로 좀 나왔었던 상황인데요. 자, 이런 다양한 지표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고 현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하락폭이 기폭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장 상승 마무리가 됐던 나스닥의 하락폭이 더욱더 크다라는 점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일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2908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나노신소재를 매수가 27,000원에 비중은 25%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나노신소재는요. 약보합 마감으로 17,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만 원인데 2만 원대 깨져서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추 선생님 지금 손실폭이 좀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반등하면은 마이너스 5% 이하로 좀 좁혀졌다 그랬을 때는 적당히 정리를 하세요. 흐름이 강해서 계속 갈 것 같으면은 본전까지 기다리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자, 일단 매수가 좋지 않았고요. 대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27,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추격 매수죠. 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7%가 넘었습니다. 기준도 없는 대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좋지 못하죠. 여기에서 매수하면서 25%다 그러면 비중도 너무 많습니다. 좋지 않은 매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셔야 돼요. 자,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딱 보더라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흐름이 중기 상승 전환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같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나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상승 전환이 확실히 되고 나서 21선 이하로 내려왔을 때나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1선 그리고 120선 이하까지 기다리셔야죠. 가격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100%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건 추격 매수고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잘못된 매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승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시려면 120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십시오. 매수하고 나서 2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하면은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20% 정리한 후에 확실하게 더 조정을 받으면 접근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시장에서 뭔가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이 그냥 움직였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 100%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건 마무리 반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굳이 또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따라잡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은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20%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손실폭이 10% 넘는 구간입니다. 학점은 아쉽게도 좀 F학점 확인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대응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951님의 질문이고요. 인스코비를 매수가 5,980원에 비중은 15%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인스코비 종가는요, 강보한 마감이고요. 4,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분 역시도 지금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 자, 봉추 선생님 인스코비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15%, 그리고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가 마이너스 29%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3%까지 하락했었는데요. 계속 하락하는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는 건 맞지 않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저점일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 손절가를 지키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매수도 별로고 대응도 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5,980원에 매수하셨죠. 그래서 거의 뭐 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자, 보십시오.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하락하다가 중간에 반등이 나오는 흐름, 지수가 반등할 때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매수가가 별로예요. 기다리셨다가 뭐 이렇게 아래쪽에서 접근을 했다,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랬다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따라잡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가격 차이가 별로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매매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이 없어요. 마이너스 33%까지 그냥 홀딩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못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중이 15%라서 추가할 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수보다 훨씬 약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저점을 계속 깨고 이탈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홀딩한다고 해서 반등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반등을 해주면은 본전까지 가기에는 흐름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정도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욕심부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하면 차라리 손절을 하고 저점이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스코비에 대한 진단은요,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마이너스 15%의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수였고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주신 만큼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네, 9302님의 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에 대해서는 SK를 좀 매수하셨고 27만 5천 원의 비중 2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SK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6천 원 마감이 됐습니다. SK도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자, 봉주 선생님, SK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반등하면 본전 매도하세요. 매수가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주사지 않습니까? 지주사는 지수가 우선입니다. 최근에 지수가 꺾이고 있죠. 그러면서 같이 꺾이는 겁니다. 결국은 뭐 최근에 그 다양한 뭐 어떤 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습니까? 지수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지주사는 항상 지수의 흐름을 따라 대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별로 좋지 않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27만 5천 원 매수하셨는데요. 자, 매수를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가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매수를 했다고 봤을 때도 지수의 흐름을 보실까요? 자, 지수가 이미 반등이 나와가지고, 자,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할 때 아래에서 따라잡았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 종목이 조금 가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아래에서 지수가 반등할 때 그때 곧바로 따라잡았다면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늦었습니다. 지수가 이미 반등할 만큼 반등했고 꺾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수가 계속 반등한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지 않고 지수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속 그 홀딩하다가는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더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주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됐고요. 반등 시에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장까지 모두 좀 마무리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 한 주간의 시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봉주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조정을 더 받았다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현재 상태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의 흐름은 최소한 혼조세,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주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다음 주가 월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주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역시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버티는 수준 정도까지는 가능해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고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정상적인 흐름에서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흐름이 바뀌었어요.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흐름에서 반대 상황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런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바뀌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그런 흐름들을 떠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좀 불리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 더 긍정적으로 보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라든지 변수가 있지만은 한국 시장 자체적인 흐름 그리고 해외 증시에 대한 어떤 그 주가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한국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음 주에는 역시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반등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비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 구간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장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